네, 안녕하세요. 6월 24일 화요일. 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그러니까 23일이죠. 미국의 이란 공격 소식 때문에 완전 공포 분위기였는데 오늘 24일은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코스피가 3% 가까이 폭등했어요. 네, 3,100선을 그냥 가볍게 넘었죠? 이게 무려 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요? 코스닥도 800선 회복했고 2% 넘게 올랐고요. 맞습니다. 아니, 하루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투자 심리가 이렇게 180도 확 바뀐 걸까요? 정말 극적인 하루였죠.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시장을 완전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 요인, 바로 중동 리스크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하고 이란 간의 완전한 휴전 합의를 그냥 전격 발표해버렸습니다. 휴전 합의요? 와, 그게 진짜 예상 못한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 소식 하나가 투자 심리를 그냥 순식간에 확 바꿔놓은 겁니다. 와, 그럼 어제는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때문에 에너지주, 해운주들이 막 불기둥 뿜었잖아요. 네, 난리 났었죠. 오늘은 그럼 완전 반대였댔네요. 정확하십니다. 어제 15%에서 25%씩 급등했던 STX 그린로지스, 흥하해운, 이런 해운주들, 그리고 흥구석유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그냥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와, 20%요? 네.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바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도 마찬가지예요. 한 10% 이상 하락하면서 어제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야, 하루 만에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네요, 이 테마들은. 그렇죠. 근데 중동 리스크 해소만으로도 사실 큰 호재인데 여기에 뭔가 기름을 부은 소식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입니다. 아, 금리 인하. 이게 또 연준 내에서도 가장 매파적인, 그러니까 좀 강경파죠. 금리 인상이나 유지를 계속 주장하던 미셸 보우만 부회장마저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비쳤어요. 네, 그 매파 인사가요? 네, 이건 진짜 시장이 예상 못했던 부분이라서 더 강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중동 휴전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 이 쌍끌이 호재 덕분에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24일 코스피에서만 거의 7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요. 와, 7천억. 근데 지수를 그냥 확 끌어올렸죠. 어제 23일 개인이 한 1.5천억 넘게 사면서 시장 방어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거랑 수급 주체가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막 급변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나올 때는 진짜 냉철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 분석 내용은 6월 24일 마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요.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석 과정에서 오류나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 또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24일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제 23일 미중 갈등 우려 때문에 좀 주춤했던 반도체, 오늘은 완전 살아났네요. 네, 반도체 테마가 오늘 24일 7% 넘게 급등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아주 강했죠. 특히 SK 하이닉스는 장중에 시가총액 200조 원을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200조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이제 중동 리스크 해소, 금리 인하 기대감,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수요가 B2B, 기업 간 거래로 본격 확장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아, B2B 확장. 네, 특히 HBM이죠. 이게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AI 연산의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 HBM 수요 증가 기대감이 관련 종목들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올렸습니다. HBM이 정말 뜨겁네요. 그리고 어제 23일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 테마도 계속 강세를 보였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팔이라는 기업이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랑 손잡았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요. 또 딥마인드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KRDT죠. 이걸 발행한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게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연동시켜서 가격 안정성을 높인 암호화폐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좀 회복세를 보이고 또 국내에서
정부에서 이걸 제도화하려는 움직임,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테마는 없었나요? 2차 전지 전기차 테마도 있었죠. 어제는 좀 부진했는데 오늘 24일은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러니까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출시 소식에 힘입어서요. 에코프로 머티나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10% 이상 급등하면서 반전을 성공했습니다. 로보택시 기대감이 또 작용했군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 기업 에이비온의 상한가가 특히 눈에 들어오던데요. 네, 그거 정말 큰 뉴스였죠.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항체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조 8천억이요? 와. 네, 상한가로 바로 갔고요. 이게 국내 바이오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 계약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아주 집중됐습니다. 그 항체 치료제라는 게 특정 질병 원인 단백질만 딱 골라서 공략하는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인데 이번 계약이 K-바이오 기술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죠.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나요? 제주은행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은행주들도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AI 정책수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20% 안팎으로 급등했고요. 은행주도요? 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 소식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일부 남북경협 관련주들, 또 양자암호기술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도 정책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네요. 코스피 3100 돌파, 분위기는 정말 좋은데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중동 리스크 완화랑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이 두 개의 큰 엔진이 달린 건 분명하니까요. 단기적인 상승 동력은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 개선도 긍정적이고요. 네. 다만 단기 급등으로 기술적으로는 좀 과열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24일 개인 투자자들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점, 이게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23일이랑 오늘 24일 수급 추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 매물 부담? 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기보다는 실적이나 성장성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차별화되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반기 진입도 앞두고 있으니까 기존 주도주 말고 좀 새로운 흐름을 보이는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AI가 B2B로 확장되는 흐름, 이건 한 7월, 8월쯤 클라우드 기업들 실적 발표를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수요처가 정말 생길지,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법규나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 이걸 계속 지켜봐야 할 변수고요. 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상법 개정 논의 이런 것과 맞물려서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금융주들, 이런 쪽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겠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24일 급등한 테마나 종목을 너무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위험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희 분석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중동 휴전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만들어낸 코스피 3100 시대 개막 소식을 중심으로 시장을 분석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시총 200조 돌파, 또 에이비온의 초대형 기술 이전 계약 같은 개별 기업들의 눈부신 성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정말 인상적인 하루였습니다. 다만 이 축포 뒤에는 항상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 그리고 수급 변화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반기 시장의 새로운 주역은 또 누가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의 맥을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